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소득세 100만 원을 인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업이 권고되고 질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은 조기 귀가하게 하는 대응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병의원이 모두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다 하는 소리 절로 나오죠. 한 푼이라도 보태려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대부분 아내 몫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 하루 3시간 반, 남성은 1시간가량을 집안일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집안일은 남성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할 일이겠죠. 육아 포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소득세 100만 원을 깎아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혼인세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이들이 결혼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이 늘어난 기업에는 증가인원 1명당 중소, 중견기업은 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으로 공제액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각종 폐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업이 권고되고 질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은 조기 귀가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아동,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 수업 단축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될 경우 학교 휴업과 질환자 조기 귀가 권고 등이 실시됩니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유한 킴벌리의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문제 제품들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과문을 내고 전부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유한 킴벌리가 제조 생산한 것으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와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 보습 물티슈 등입니다.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 허용 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에서 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메탄올은 피부에 발진이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두통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셨을 경우에는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는 이번에 초과 검출된 메탄올 양을 매일 사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된 문제 제품을 모두 판매 중지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유한 킴벌리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됐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 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위의식을 없애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교무실 벽을 통유리로 만들고 운동장의 구령대를 없애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처음 문을 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교장실의 복도벽이 큰 유리로 설계돼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언제든 들여다보거나 들어올 수 있게 소통을 강조해 디자인한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던 운동장 구령대도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문 높이도 기존 학교보다 1m가량 낮춰 개방감을 키웠습니다. 인천의 신설학교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설계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은 학생 친화 정책과 평교사 중심의 교원 정책을 강조했고 2015년 문을 연 5개 학교와 지난해 개교한 4개 학교가 이런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학교의 이런 새로운 설계가 학교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소통과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열어주는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3월 개교하는 첨단 초등학교 등 3개 학교도 같은 설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운 날씨에 흔들어서 열을 내는 손난로, 일명 핫팩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 탓에 뜨거운 줄 모르고 종일 사용했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자 흔들면 열을 내는 손난로, 일명 핫팩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에 아침에 등교할 때나 그럴 때 들고 가는데 오래 대고 있으면 빨갛게 막 올라오거나 얼얼하거나. 이처럼 추운 날씨 탓에 뜨거운 줄 모르고 핫팩을 피부에 직접 대고 종일 사용하다가는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은 겨울철 우리가 보통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40도에서 60도에 피부를 지속적으로 노출했을 때 발생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빨갛게 돼서 보이기도 하지만 인체에 있는 수분이 접촉면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안쪽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을 하게 됩니다. 점차 상처가 깊어지는 양상으로 가서 좀 시커멓게 피부가 죽는 그런 양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USB 연결용 온열 제품과 온수매트, 전기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온열 제품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닿더라도 위치를 자주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위에는 반드시 이불을 깔아 사용하고 잘 때는 30도 중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침 모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온열 제품을 사용한 후에 피부가 빨개졌다면 바로 차가운 물에 10분에서 15분가량 식히고 물집이 잡힐 정도로 심해지면 치료가 늦지 않도록 병원을 꼭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병의원이 모두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일명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문을 연 이후 아이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은 값비싼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직장 끝나고도 편하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찰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게. 경기도가 달빛 어린이 병원의 진료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가량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게 월 평균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 지난달 독감 유행했을 때는 주말에 하루에 200에서 300명 정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2곳을 추가해 모두 4곳으로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응급실 이용 시 장기간 대기, 또 고가 진료 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요일제 운영 등을 통해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이고 7년 새 영유아 비만율은 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비만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만 문제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의 비만율은 2006년 31.4%에서 2015년 35.4%로 높아졌지만 여자 비만율은 19%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성인 남자는 고소득층에서, 성인 여자는 저소득층에서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와 강원,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2008년 1.4%였던 6세 이하 영유아 비만율은 7년 새 2배에 뛰었습니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생후 66개월에서 71개월이었고 그 다음으로 54개월에서 60개월, 42개월에서 48개월, 30개월에서 36개월 순이었습니다. 영유아 비만율은 저소득층에서 높았고 지역별로는 강원이 두드러졌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비만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6조 7천억 원을 넘으며 음주 흡연에 이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자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각종 혈관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치매. 그런데 긴 수면 시간에도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건 교수팀과 명지병원 김홍배 교수팀은 2009년에서 2016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10편의 관찰역학 연구를 종합해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인 사람보다 인지장애, 치매의 위험성이 각각 38%, 42% 높아진 겁니다. 또 성별, 지역별, 나이별 세부 그룹 분석에서도 긴 수면 시간은 일관되게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찰 연구에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혹은 적게 자는 경우에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감소의 위험성이 높다는 개별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개별 연구를 종합한 첫 연구로서 긴 수면 시간은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교수팀은 긴 수면 시간과 인지장애가 어떻게 관련됐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잠을 오래 자면 염증 관련 생체 지표가 증가할 수 있고 뇌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가 발병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26세에서 64세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 65세 이상 노인은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늘 저녁 뭐 하고 놀지 셀로판지 창문놀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운동? 그러니까 이게 뭐지? 궁금하실 겁니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이런 건 아니고요. 가족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빠 노릇을 좀 돕자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빠 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유교적 전통 질서가 확립돼 있어서 개인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그럭저럭 아빠 노릇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지도 못한 겁니다. 옛 것은 사라졌지만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아빠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친구 같은 아빠가 좋다고도 하고 아빠의 건의가 필요하다고도 또 합니다. 게다가 프렌디, 스칸디 데디, 라떼 파파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아빠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자랍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교육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돈이나 많이 벌어와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빠는 하숙생이 되고 또 왕따가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빠 본인은 물론 그 어떤 가족들도 사실은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마주치는 이 두 가지 문제, 혼란과 소외를 극복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아빠들이 좀 달라지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도 더 밝고 건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아버지 운동입니다. 그러면 아빠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재작년 여름에 저는 파더링 저팬이라는 일본의 아버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안도 테츠야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교적 전통이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아버지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진작부터 이 단체를 계속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단체에서는 좋은 아빠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뭘 추구를 할까요? 이 단체에서는 웃는 아빠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아빠하고 웃는 아빠, 이게 뭐가 다를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내 또는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때로는 옆집 아주머니가 결정하기도 하죠. 옆집 남자는 좋은 아빠인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라면서 말입니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아빠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됩니다. 단지 도구적으로 얼마나 설모가 있는지로 아빠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돈으로 때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한편 웃는 아빠는 누가 결정할까요? 아빠 본인이 결정합니다. 아빠가 그냥 환하게 웃으면 됩니다. 아빠가 그런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는 가족에게 번지게 되고 그게 바로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행복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빠가 주어이자 동시에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빠가 마음가짐을 얼마나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빠가 주인공이 되고 더 자발적이어서 행복한 새로운 아버지 3.0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함께하는 아버지들은 과거에 가족들에게 군림하던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아버지 1.0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2.0은 그 반대로 나타난 돈 버는 기계, 하숙생,
심지어 왕따로까지 전락한 고개 숙인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1.0과 2.0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족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자발적이고도 행복한 아버지 3.0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3.0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신나게 통하면서 키우자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버지 노릇은 그 아빠 노릇이 주는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빠 노릇은 정말 신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빠가 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도 또 없습니다. 둘째,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웁시다. 그걸 이해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 가족들과의 소통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셋째, 아빠라면 아이의 체인지를 키워줍시다. 체인지? 체력, 인성, 지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영수 같은 지력에만 너무 치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체력과 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거야말로 아빠의 진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는 아이들의 독립운동가이니까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주는 지원 등을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마련된다 해도 인식의 변화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밑거름일 겁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